반면 민주당의 시계는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못했던 탄핵안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을 다시 의결할 방침이죠?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는 14일에 표결에 붙이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12일,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14일 토요일에는 표결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 때까지 전체 의원의 국회 경내 대기와 해외 출국 금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18개 상임위별로 이제 나눠서요.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농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성 이후에는 회관에서의 취침과 경내 대기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자,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들이 전에는 못 봤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부결이 됐어도 본회의 회기를 다시 소집하면 다시 또 추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상 일자부재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 국회법상 원칙인데요. 한 회기 내에서 폐기된 법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심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올린 뒤로부터 24시간 내지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하게 돼 있고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동일 회기 내에서는 다시 탄핵소추안을 올릴 수 없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회기를 달리해서 올리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회기를 달리할 경우에 이 회기가 실질적으로 다른 회기냐, 오로지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를 위한 회기 아니냐, 그리고 회기를 달리해서 올리는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한 그런 정말 어떤 그 법적인 형식을 활용한 그런 편법적인 그 행위로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탄핵안의 내용이 달라지던가 이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음 회기 때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재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법안, 이거 이제 법안과 마찬가지로 봤을 때 같은 법을 다음 회기 때 또 하고 다음 회기 때 또 하는 건 이게 이제 국회법상 이게 가능하냐? 탄핵에 대한 의견은 별개로 형식적인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주일 사이를 두고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달라질 그럴 사정 변경이 별로 없다고 보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게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보는 이유는 지난번에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3표 정도, 아직 그건 잘 몰라요. 이탈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투표장에 이제 다 퇴장을 하고 의원 3명만 남아 있었으니까.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하면 가능하다. 참고로 오늘 우상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서두른 것 같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설득을 했으면 가능했던데 너무 속도를 내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실패한 측면도 있다라는 그런 자체 내 반성도 있었어요. 네. 관련해서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내란죄의 혐의가 좀 더 명확해질 때 하면은 그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좋고 그것을 또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부하기도 어려워지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그 말도 맞지만 야당은요 기본적으로
정치 행위라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 행위라는 건 뭐냐? 경쟁 상대인 여당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 탄핵안을 늦춘다? 그거는 사실 정치 행위로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호 의원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광장의 목소리는 높아지는데 의원들이 그렇죠. 외면할 수는 없다. 외면하기가 어렵죠. 특히 야당은 외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점을 저는 간과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면 여당 의원들은 이것을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탄핵안 시도에서도요, 사실상 거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를 믿고 한 거냐면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걸 믿고서 보류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처음에 탄핵을 창성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표의 뜻을 따라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의 뜻을 따라서라는 거는 대표의 안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고 그 안이 국민을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광장의 분노를 어느 정도는 삭힐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 기회를 일정 정도 날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번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구속 수사를 암시할 정도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지금 현재 수사하는 기관들에 그리고 본인은 야당과 함께 이거를 질서 있게 또 그 투명하게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양상은 저는 그래도 꽤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데 권력을 자임하면서 이게 다른 쪽으로 확 튀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이제는 더 기다릴 만한 안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거부하고 나서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탄핵을 거부한다거나 탄핵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계속 추진하되 그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택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의 제 동감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비록 가결되더라도 이게 정쟁으로 비춰지는 상황에서 가결된다면 그 정당이 과연 나중에 대선이든 어떤 선거에서든 온전하게 그런 국민들의 그 동의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의 기반은 뭐냐면 자기는 2016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기반이거든요.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자기가 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당 의원 60여 명의 찬성도 이끌어냈다. 그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이 간신히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해서 그것은 계속 탄핵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6표니까 다음에 7표고 다음에 8표고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어떤 그런 그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지역, 민주당이 불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34명의 가결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국을 훨씬 더 정쟁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했어야만 해라고 받아들여지는 중도의 유권자들이나 혹은 일부 보수 유권자들까지도 다 끌어들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너무 급격하게 압력만 넣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